네, 안녕하십니까. 저 방금 소개받은 전략평가 팀장 정윤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짧게 한 15분 정도 대학 평가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 시안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서 좀 재미있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좀 딱딱한 주제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 및 추진 방향입니다. 추진 배경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보시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역량 진단 등, 사실 기본 역량 진단 등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과 대학 기관 평가 인증과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라는 3대 평가 축이 그동안 대학 사회, 특히 사립대학의 주요 평가 수단 툴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이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과 재정 지원 대학 평가를 2025년도부터 폐지하겠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대신 대학 기관 평가 인증으로 일원화하고 하나 더 경영위기 대학이라는 어떤 개념을 신설해서 그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에 대한 평가를 이끌어가겠다 하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적인 스탠스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두 번째에 대해서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학 자체의 성과 체계 구축을 통해서 얼만큼 자체 성과 관리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총괄적으로 점검하겠다 하는 부분이 또 담겨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큰 틀입니다. 틀이고 대학 평가 체계가 어떻게 개편이 되었냐라고 이제 한다면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좌측에 보시는 거는 획일적 평가를 중단하겠다. 참 표현은 아름다운데 포장을 다시 한번 잘했습니다. 교육부가. 그런데 안에 다시 들여다보면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역량 진단이나 재정 지원 대학 평가는 이제 중단하고 그 대신 대학 기관 평가 인증을 통한 인증 여부와 그리고 사학진흥재단을 통한 재정 진단을 통해서 평가를 하겠다. 모양이 좀 바뀐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과 관리를 강화하겠다. 학내의 성과 관리 전담 기구를 활용한 자체 성과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얼마큼 잘 구축되어 있는지를 보고 총괄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겠다.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2016년 이후에 에이스 플러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업 수주와 유치를 통해서 자체 성과 평가 체계가 아주 잘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동이 잘 되고 있고 역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대학들이 전담 기구를 신설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를 들면 혁신성과 평가센터가 주가 되고 저희 전략평가팀 더 나아가서는 혁신추진팀도 참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과관리를 얼만큼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느냐를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이 평가체계 개편이 단순히 어떤 대학의 앞으로는 이렇게 점검을 하겠다, 점검 방향을 바꾸겠다, 지표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로 유도하겠다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하는 2025년도부터에 진행하는 평가 인증과 그리고 경영위기대학 지정을 통해서 완전히 대학의 체질, 즉 구조 조정을 포함한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큰 축으로 툴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가장 간략하게 2025년부터 그러면 교육부의 대학평가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모습을 담아놓은 표입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일반 재정 지원 대학,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 재정 지원 대학으로 지정이 되면 누구나 똑같이 일정 금액의 일정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겉으로 보시기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즉 그러면 어느 대학이 일반 재정 지원이 되느냐? 경영위기대학이나 대학기관 평가 인증에서 인증받지 못한 대학이면 미인증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은 일단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형태나 세부적인 포뮬라 지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할 건가는 매 학년도 오늘 포럼을 진행하는 대학 혁신지원 사업과 아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이유가
대학혁신지원사업 매학년도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 계획에 포함해서 어떤 지표로 측정을 하고 어떤 규모로 지원을 할 거며 성과관리는 어떻게 진행할 건가를 포함해서 담아서 발표하도록 안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경우에 받지 못하느냐? 그 하단에 나와 있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먼저 사학진흥재단이 이제 갑자기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사학진흥재단이 대학들과 연계 있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당연히 사학진흥재단에 사학진흥기금을 대학이 대여한다든가 하는 경우겠죠. 더 나아가서 사학진흥재단에서 재정진단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즉 올해 같은 경우에 2023년도 회계년도 결산을 내년에 받아서 그 결산서를 자기들이 철저하게 정량지역 지표로 분석하고 진단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7월부터 재정 진단을 시행한 후에 소위 말하는 한계 대학을 도출해서 경영위기 대학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지금 방안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잘렸습니다만 미인증 대학, 여기서 말하는 미인증의 기준은 대학기관 평가 인증을 통한 인증 미인증입니다. 미리 얘기하면 대학기관 평가 인증을 통해서 인증을 받았거나 아니면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돌아가서 일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 유예, 인증 불가, 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뭐 아시겠습니다만 재학생 100%가 종교 대학이거나 또는 교육과정의 50%가 상당수 종교거나 하는 대학들은 그 기관평가 인증을 그동안 신청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대학들은 아예 굉장히 낯선 개념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경영위기 대학과 미인증 대학이 뭔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다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우측에 보시는 제한 사항이 이제 아주 또 한번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경영위기 대학이나 기관평가 인증에서 인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은 어떤 제한을 받느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모든 일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 혁신지원 사업 총괄 지원 규모가 제가 알기로 49억 5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9억 5천 정도 약 50억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2022년도 등록금 수입 대비 단순히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3.2%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3% 내외인데 뭐 크게 문제가 있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우측을 보시면 교육부에서 하는 모든 특수목적 재정지원 사업도 중단되고요. 중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얘네들은 이제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타부처, 예를 들면 문체부, 과기정통부 등이 같이 연계하는 교육부 사업 중에 아시겠습니다만 혁신지원 사업에도 들어가 있죠. 제가 기억하기에 지난번에도 혁신지원 사업에 5번째 꼭지인가에 타부처 연계 지원 사업이 있으면 신청하도록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학교는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타부처 연계 사업에 대해서도 경영위기대학이나 미인증 사항을 교육부가 다 통보를 해가지고 지정을 중단시키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특히나 저기서 말하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은 신편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만, 모든 학생들 신편입생 대상으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지 않겠다. 사실은 대학들이 입시철에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저 부분이죠. 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표에서 가장 많은 설명을 드린 이유는 사실 이게 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고, 언제부터냐면 25년부터 이 표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럼 간단히 얘기하면 교육부에서 2025년 예를 들면 2월에 기관평가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대학평가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자, 인증, 미인증 대학 현황을 내세요. 또 사학진흥재단에 보내서 공문을 보내서 재정진단 했더니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이 있으면 명단 내세요라고 한 다음에 25년 2월부터 바로 일반 재정지원사업,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 다 중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정 참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중에 저희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4번, 5번까지 잘 진행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재정지원 진단을 위한 가장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인 기관평가 인증을 위한 연구위원회를 곧 2월 달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꾸 강조하는 기관평가 인증 3주기의 평가 준거는 과연 무엇냐?
뭐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총 5개 영역에 각 영역별로 6개 평가 준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개 평가 준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 뭐 1번 같은 경우에 1영역에 있어서는 3 거버넌스 같은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가 얼만큼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구성원들을 많이 포함시켰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신설이 됐고, 5영역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성과관리 위주로 앞으로는 평가를 하겠다. 뒤에 가서 다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준거는 3주기에 준하는 준거입니다. 4주기가 2026년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대학이 올해 하반기에 3주기 평가를 받으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그 인증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4주기의 중간에 다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4주기 때는 준거가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9일 날 대전에서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 대교협, 그다음에 사학진흥재단 관계자가 참석한 금방 말씀드린 평가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 중에 일부 소규모 대학과 종교중심 대학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우리 정도의 중소규모 사립대학들이 유념해야 될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재정지원 사업의 배분 방식이나 규모나 성과 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많은 대학들이 질문을 했더니 즉답을 피하는 대신에 올해 곧 발표할 대학 혁신지원 사업 계획서 그리고 사학진흥재단에서 각각 3월 또는 4월 안으로 다 발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경영위기대학 같은 경우 사학진흥재단이 재정진단 어떻게 하겠냐. 역시 4월 안에 지표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를 통해서 절대평가로만 진행한다. 그 다음 평가 준거 바뀔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법인의 책무성 중에 재단 전입금 비율을 같은 경우에 왜 사립학교 대학을 평가하는 데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느냐는 질문이 실제로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외할 수도 있지만 검토하겠다. 4주기부터. 단 3주기까지는 어떠한 경우도 준거는 변동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질문이 뭐였냐면 국가장학금하고 학자금 대출을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근데 교육부는 완강하게 반대로 생각하는 게 오히려 알려야 된다.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대학을 갈 거냐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준거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혁신지원사업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기관평가 인증 수수료 항상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3,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평가 인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를 그동안 꾸준히 혁신지원사업 예산으로 낼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곧 받아들여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대기업 자체의 평가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려 중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8번 잠깐 보시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잠깐 그런 얘기고요. 4주기 때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그 평가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편으로 생각하실 때는 아니 왜 그 평가체계 개편 방안이 얼만큼 혁신지원사 포럼에서 과연 발표할 정도로 중요한 거냐 하실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축이 이제부터 혁신지원 사업과 기간평가 인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대학 자체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성과관리 체계를 통해서 얼만큼의 성과를 도출하느냐를 총괄적으로 보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향후 모습인 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